또 이러네. 이렇게 해야 되네. 수업을. 조정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기 심한데? 그 걔가 그냥 금융시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거기다 쓸 거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실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찍는 거 이제 그때처럼 이제 팔다리가 아니고 앞다리, 뒷다리 쪽이랑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디 가죠? 그래갖고 좀 미리하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오늘 좀 미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CT랑 MRI 살짝 이제 설명할 예정이고, CT랑 MRI는 뭐 그렇게 뭐 길게 그렇게 설명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은 병원에 CT랑 MRI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다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 이런 조형 같은 거를 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조형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그 조형 검사라는 거는 그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까만색부터 하얀색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 안에 있는 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광이라든지 이런 내부의 장기들은 그냥 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장기가 뼈랑 부분은 되겠지만 엑스레이 그 장기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형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조형 검사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조형제를 먹어요. 조형제를 먹으면은 이 조형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금속이랑 굉장히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새하얗게 나옵니다. 지금 뼈보다 훨씬 하얗죠? 그러면은 이게 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위에서 소장에서 막 하다가 지금 이렇게 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윗속에 이제 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에 무슨 종양 같은 게 있다든지 해서 뭘 막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얘가 내려가다가 말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으면은 얘가 내려가다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조형제가 이제 흐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에 있는 뭐 위장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위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은 내시경 검사하죠. 내시경이 있기 전에는 조형제를 썼어요. 지금은 내시경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조형제를 잘 쓰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도 마찬가지. 내시경도 잘 돼 있고 CT도 잘 돼 있고 MRI도 있고 하니까 조형제가 사실은 조금 구닥다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이거 뭔가 좀 있는데 하면은 조형제를 쓰는 병원도 있긴 있는데 그냥 큰 병원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은 그냥 조형제 안 쓰고 엑스레이만 찍고, 큰 병원은 마찬가지로 조형제 안 쓰고 조금 더 이제 발달된 그런 이제 영상 장비를 이제 쓰다 보니까 요새 많이 안 써요. 사람 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대조도가 낮아 일반 촬영으로 볼 수 없는 부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랑 장이랑 그 다음 소장, 대장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조형제가 없으면은. 대조도가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다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조형제를 넣어서 아주 새하얗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지금 장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대조도를 만들어서 대조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촬영하는 방법으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위장관 조형, 콩팥 조형, 방광 조형, 척수 조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위장관 조형입니다. 콩팥, 방광, 척수 잘 안 써요 요새. 그래서 위장관 조형은 아직도 이제 병원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고, 자, 조형제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새하얗게 대조도를 만들 수도 있고 새까맣게 대조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형제라고 하면 양성조형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하는 거, 필름상에서 하얗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황산발이나 요오드 같은 거고 이런 것들은 조형 효과가 크죠. 딱 보기에도 명확하잖아요. 희게 나오는 정도가 금속이랑 비슷하게 희게 나오니까 뼈보다도 훨씬 하얗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바륨 제제는 주로 소화관에 사용을 하고 요오드 제제는 혈관 조형에 이제 사용을 한다. 자, 음성조형제. 음성조형제는
가스를 넣는 거예요. 가스. 가스는 어떻게 나오죠? 엑스레이상에서 새까맣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새하얗게 보이든지 새까맣게 보이든지 대조도가 형성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를 넣어가지고 새까맣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씁니다. 필름상에서 검게 나타나는 거고 투약이 불편하고 대조도가 부적절하고 지금 하얗게 나온 건 굉장히 잘 보이지만 까맣게 나온 건 대조도가 형성되긴 하지만 이게 장이거든요. 내장인데 잘 보이지는 않죠. 대조도도 별로 안 좋고 공기를 이렇게 계속 넣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다만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독성은 좀 없는 편이지만 어쨌든 이런 걸 음성조형제라고 해요. 양성조형제는 하얗게, 음성조형제는 까맣게. 자, 양성조형제 이제 하얗게 나오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형광펜 친 부분 위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뭐 초음파나 조형이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초음파는 엄청 사실 오랫동안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수의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배웠지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제 양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음파 찍거나 할 때 이제 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형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요오드계랑 비요오드계. 요오드계 같은 경우는 이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는 체내에 흡수되는 거고 하나는 체내에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장관으로 들어가는 조형제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나중에 변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흡수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장관 조형을 할 때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조형제를 쓰고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척수라든지 이거는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흡수되는 조형제를 씁니다. 거기 이제 요오드계고 요오드계가 흡수되는 조형제예요. 체내에 흡수된 조형제로서 콩팥은 신장이죠. 척수 조형할 때 사용이 되고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옴니팩이에요. 옴니팩.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옴니팩 같은 게 있고 비요오드는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조형제로서 식도나 위장 조형을 할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황산바륨. 사람 병원에서도 바륨 쓰죠. 바륨 조형제. 똑같아요. 그래서 바륨 계열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통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옴니팩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먹으면은 식도를 타고 위를 타고 소장 대장 해가 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흡수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변에서 이런 바륨 조형제가 하얗게 나오기도 하죠. 대신에 천공 같은 게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천공이라는 건 뭐냐면 위장관이 이렇게 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도부터 항문까지.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구멍이 난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 찔려서 그럴 수도 있고 뾰족한 걸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구멍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조형제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위장관을 타고 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공이 조금 의심이 된다. 그때는 위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요오드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계는 보통 옴니팩이라고 해갖고 이게 제일 병원에서 많이 써요. 콩팥이나 척추 조형에 쓰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위장관으로 할 때 이렇게 많이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관용 어떤 요오드계 조형제가 있는데 그게 데스트로그라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애는 세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 옴니팩, 그 다음에 데스트로그래핀, 그 다음에 황산바륨. 황산바륨은 비요오드로 흡수가 안 되고 얘랑 얘는 흡수가 되고 또 얘랑 얘는 소화기에서 쓰고 얘는 소화기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위장관 조형이에요. 위장관 조형. 식도 조형, 상부 위장관 조형, 뭐 관장을 해갖고 이건 항문 쪽으로 넣는 거죠. 사람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레딕스라고 해서 이건 상품명이에요. 바륨계 조형제 비오드계, 요게 데스트로그라핀.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걸 쓴다 그랬죠. 위장관을 제외한 요오드계는 옴니팩을 쓰고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형제를 딱 넣게 되면은 이렇게 서열로 나와요. 위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위가 어디부터 차냐면 여기부터 차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12장 통해서 여기가 이제 유문부라고 해요. 유문부를 통해서 나가서 12장을 통해서 막 이제 지금 소장에서 돌고 있는 거죠. 나중에 대장으로 나가겠죠. 그
그 다음에 신장이나 방광 조형도 있습니다. 배설성 요로 조형, 역행성 요로 조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척수 조형법도 있는데 척수 조형법은 저도 한 번도 한 걸 이 두 개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신장이랑 척수 조형법은 척수 조형법은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MRI가 나오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위장관 조형. 구강으로 조형제 투여 후 식도 및 위장관을 거쳐서 내려오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촬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위장관 조형이니까 그 조형을 갖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먹이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튜브를 해가지고 먹여요. 그래서 튜브를 해가지고 먹이면은 바로 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막상 튜브를 잘 안 먹이고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먹입니다. 입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먹이기가 조금 수월하죠. 튜브로 먹이는 것보다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고, 개만 좀 협조가 잘 되면은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구강으로 조영제를 그래서 입으로 먹이고, 그러면은 먹이고 나서 얘가 바로 식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식도를 거친 다음에 위장관을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갖다가 시간대별로 촬영을 하는 거죠. 위장관 내 이물 또는 위장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천공이나 파열이 의심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로그라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뭐 용량은 지금 뭐 엄격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황산바리움이 보통 한 140%, 150% 정도 농도로 나오는데, 이거 갖다 이제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막 지점토 같이 막 되게 묽고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킬로그램당 10ml 정도로 경부로 이제 줍니다. 킬로그램당 10ml면 뭐 5kg면 50ml 주 이런 식이죠. 피딩 튜브 이렇게 튜브로 먹이는 게 추천이 되지만 입으로 그냥 동물보건소 옆에 붙어갖고 입으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줄 때는 그 잘못 주면은 기도로 넘어가죠. 그러면 얘는 흡수가 안 되는 애니까 만약에 폐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제거가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다고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폐에 그런 이물질이 있다고. 근데 오연성 폐렴 같은 게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식도 조형은 먹이자마자 즉시 수행. 자, 조형을 보는 방법이 이제 위에서 얘기했듯이 식도 조형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위장관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항문을 보려고 하는 조형 방법이 있고 다양한데, 식도 조형 같은 경우는 식도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위랑 장의 앞쪽이 이제 상부 위장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식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딱 먹으면은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엑스레이 켜놓고 전부 대기하고 있다가 입으로 먹이고 삼키자마자 바로 찍어요. 그런 식으로 찍습니다. 식도 조형은 일반적으로 먹이자마자 즉시 수행을 하고, 위 조형 같은 경우도 그 즉시 수행을 해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형을 할 때 강아지가 뭐 이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왔을 때 식도에 문제가 있는지 상부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식도 조형이다, 이번에는 상부 위장관 조형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명백하게 식도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식도건 어디건 일단은 다 이제 질병이 있을 거라고 좀 가정을 하고 먹자마자 바로 찍어요. 먹자마자 바로 찍으면 식도를 내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분 있다 또 찍어요. 그럼 또 내려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15분 있다 찍고 30분 있다 찍고 이런 식으로 찍는데, 자, 조영제는 액체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이물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 말겠죠. 그러면은 10분 있다 찍고 20분 있다 찍고 30분 있다 찍었는데 계속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영제를 이제 투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대 간격으로 보통은 15분 후에 찍고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조영제가 보통 다 나갈 때까지 심지어는 하루 정도도 그렇게 이제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간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조영제가 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좀 짧은 간격으로 찍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위에 있는 다양한 조영제를 먹이게 되면은 강아지에 대해서, 식도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처음엔 여기가 이제 하얗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얗게 나오고 두 번째 찍을 때는
식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내려가요. 위로. 여러분도 시원한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위가 금방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되고.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인데도 다 비고 이쪽이 이제 하얗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얗게 되고 다 비고 여기 이제 대장 있는 부분만 하얗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형제가 내려오는 것들을 촬영을 하게 되고 간격은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먹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식도는 안 나와 있지만 식도를 지나서 식도는 이미 지나간 거죠. 위에 지금 가득 찼죠. 얘가 위에요. 위에 가득 찼고 자, 슬슬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텅텅 비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비고 장 쪽으로 이제 많이 차겠죠. 지금 소장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가 장 협착이 있다든지 장이 막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부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겠죠. 대장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소장에 협착이 있구나, 소장이 지금 막혔구나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고 이물이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공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장에 여기서 하얗게 새어 나옵니다. 이렇게 조형제가 그런 것들도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천공이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트로그라피를 이제 쓰는 거죠. 천공인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좀 안전하게 가스트로그라피를 이제 쓰기도 하고 보통 이물이 의심될 때는 그냥 바륨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리진 않거든요. 동전을 삼켰다든지 뭐 천조각을 삼켰다든지 어떤 걸 먹든지 이물이 뚫려도 보통 구멍은 잘 뚫리지 않고 대신에 뾰족한 이물이라든지 날카로운 이물 같은 경우에는 천공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스트로그라피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륨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뭐 물에다 희석해갖고 주사기를 빨아갖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튜브를 연결해갖고 이제 쭉 그냥 넣게 되죠. 그래서 식도 이물은 식도 조형은 식도에 이물이 있거나 그 식도 이물이 은근히 되게 크네요. 특히 그 여러분들 집에서 막 수박 같은 거 이제 강아지랑 먹다 보면은 강아지가 언제 또 못 먹게 할까봐 막 빨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박이 어떻게 되냐면 확 걸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숨을 헐떡헐떡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다 내가 주는 건가? 그 식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가 지나가요. 수박 같은 게 식도에 딱 걸리면은 기도를 딱 막아버리거든요. 이렇게 강아지가 숨을 막 헐떡헐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에 크고 작은 이물 같은 게 은근히 걸려요. 왜냐면은 식도는 이제 계속 연도 운동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보통은 되게 큰 게 딱 걸리면은 식도에 걸리는 거죠. 식도 이물은 되게 크네요. 그래서 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말이 가끔 사과 같은 거를 먹고 식도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큰 게. 그러면 내시경을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수박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수박 먹다가 병원에 온 케이스를 봐서 그러는데 수박을 먹다가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희는 그때 뭐 내시경은 없는데 그냥 이제 길쭉한 걸로 넣어가지고 그 튜브로 넣어가고 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으로 이제 밀어내갖고 그 식도는 좁죠. 그 다음에 위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도에 걸려 있으면은 이게 뭐 기도를 막거나 이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숨을 잘 못 쉬니까 식도에 있는 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에 딱 떨어지면은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도가 그런 것도 걸리지만 닭뼈라든지 그런 것도 걸려요. 어쨌든 식도 이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닭뼈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런 거 먹다가 식도가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탁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폐쇄. 그 다음에 식도 막 무력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식도가 만약에 운동을 잘 못한다. 그럼 이게 쭉쭉쭉쭉 하면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조형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식도에 그냥 호수처럼 고여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형제는 뭐 소형견 10, 대형견 20 이거는 병원마다 자기들이 넣는 어떤 이걸 희석하는 농도라든지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그냥 걔는 얼마 나면 된다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파일 프렌지 정도 되는 PD 튜브를 사용하고 뭐 이런 준비물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0분, 5분, 어쨌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0분이에요. 보통은 넣고 5분, 10분, 15분 아니면 0분, 15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찍는데 0분 때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0분 때 딱 찍어도 이미 내려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넣고 즉시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어디서 하냐면 요 옆에서요. 요 옆에서 강아지 딱 주고 바로 올려서 그냥 찍는 거죠. 뒤에 펴고 있다가.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조형이 이 조형일 거예요. 샴푸 기간 조형. 자, 신장 조형. 신장 조형은 뭐 신장 및 요관의 형태 및 회색 등을 진단하는데 이제 사용한다. 혈관으로 요오드계 조형제를, 자 이거는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오드계 조형제를 투여를 하겠죠.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순으로 조형이 되어 배설성 요로 조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장이 이쪽에 2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관입니다. 요관이라 그러고 방광이 어디 있죠? 이렇게 있죠. 강아지가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가 있고 요게 요관이에요. 요관은 신장이랑 방광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안 돼.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요관은 신장이랑 방광이랑 연결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혈액을 통해서 그 애기 들어오면은 혈액을 통해서 신장에서 막 오줌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혈액이 걸러지고 오줌이 그럼 생성이 돼갖고 요관을 통해서 간 다음에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방광은 일종의 저장고죠. 그래서 방광은 소변을 보관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보관이 되면 커지고 적게 보관이 되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소변이 이제 차게 되면은 나가는 거죠. 이제 생식기, 뭐 수컷이라 그러면 이제 페니스를 통해서 소변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루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신장이 되고, 두 번째가 요관이 돼요. 세 번째가 방광. 그 다음에 이게 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막 결석 같은 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결석이라는 게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신장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길 수도 있어요.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는 이게 방광결석이 제일 흔하죠. 요도에는 결석이 안 생겨요. 그런데 방광에 있는 애들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강아지는 생식기에 뼈가 있어서 막혀버린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응급상황이 생긴다고 했죠. 자, 어쨌든 그 신장 조형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조형제를 주는 거죠. 이거는 신장에다 바로 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형제가 걸러지면서 요관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안강으로 해갖고 요도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혈관으로 요오드계 조형제를 투여를 하면, 자, 몸에 이제 모든 혈관은 다 여기저기 지나게 돼 있으니까 신장을 지나게 되는 거죠. 신장, 요관, 방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도순으로 조형이 되면서 배설성 요로 조형이라고 합니다. 배설되면서 그 아래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 동물을 12에서 24시간 정도 절식 후에 아까 옴니팩을 사용한다고 했죠. 옴니팩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동맥혈관으로 투여를 한다. 그래서 라인을 잡고 나서 동맥혈관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옴니팩이고, 옴니팩이 사실은 그 위장관 조형도 옴니팩으로 해도 잘 나와요. 근데 왜 안 하냐? 비싸서 안 하면. 그죠? 옴니팩은 가격이 워낙 있다 보니까 위장관 조형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조형제 투여하고 즉시 5분, 20분, 40분 간격으로 촬영을 한다. 요런 거나 용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사선 찍는 방에 가면은 제가 KVP랑 마스 같은 거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요런 것도 조형을 이제 하는 병원에서는 나오고, 그래서 아예 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크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거기 매뉴얼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미리당 몇 미리그램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신장이에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신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죠 원래. 근데 지금 조영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장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러져가지고 여기 이제 깔때기 같이 생긴 데 모여갖고 여기 얘가 뭐겠어요? 얘가 그쵸? 얘가 요관입니다. 요관을 통해서 얘가 방광이죠. 방광으로 간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신장이 왜 이렇게 생겼지? 신장이 뭔가 꼬물꼬물하고 약간 뭐 신장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예쁜 콩 모양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요관이 되는 거죠. 방광에 모인 다음에 요도로 나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고 방광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방광보다는 신장이랑 요관을 이제 보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요새는 잘 또 안 해요. 왜? 초음파로 보는 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자, 방광조형. 방광조형은 이제 방광에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은 이제 신장에다 쏘는 방법이고 요거는 아예 아래쪽으로 쏘는 거죠. 그냥 이쪽으로 쏘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로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식기를 통해서 쏘는 거죠. 자, 배뇨곤란이 있거나 단뇨, 혈뇨 등의 증상에서 사용을 한다. 방광조형도 의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초음파를 보고 소변을 뽑아갖고 검사하는 게 훨씬 빨라요. 배뇨곤란, 단뇨, 혈뇨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냥 큰 병원 가서 보통 CT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배뇨곤란, 단뇨, 혈뇨,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고양이는 이유 없이 이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양이는 그 비뇨기 질환이 많은데 어쨌든 뭐 이런 증상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자 방광을 할 때는 양성이랑 음성조영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더블 콘트레스트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양성은 하얗게 나오는 거죠. 음성은 가스를 넣어서 까맣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광의 표면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음성이랑 양성이랑 같이 넣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계속 팽창을 하거든요.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니까 그냥 양성조영제만 무작정 넣으면 그냥 계속 팽창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스랑 얘랑 같이 넣어서 그냥 얘를 그냥 호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이제 표면을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분무를 12시간에서 24시간 절식 후 요도 카테터를 방광에 삽입하여 3웨이를 이용하여 방광 내 요를 먼저 제거합니다. 일단 소변부터 빼는 거죠. 방광 이중 조영술이 아까 말씀드린 그 더블 콘트레스트라고 해갖고 이중이에요. 이중 더블로 한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을 같이 넣어갖고 더블로 한다는 거예요. 이는 양성 조영제를 투여하고 음성 조영제인 공기를 방광에다 주입을 한다. 양성 조영제 옴니팩 3에서 13ml를 방광에 주입 후 혹은 음성 조영제인 공기를 방광이 부풀 때까지 주입을 한다. 많이 안 쓰는 방법입니다. 양성, 음성 조영제 같이 넣어서 이제 적수 조형은 마이엘로그래피라고 해서 옛날 책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신경질환을 디스크라든지 뭐 다양한 신경질환을 이제 진단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로는 디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의심만 하고 MRI로 확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MRI가 없으니까 디스크가 의심이 되면은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로그래피라고 해서 척수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그 다음에 척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어떤 질병 같은 게 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움직임 같은 게 이상하다든지 어쨌든 신경질환 같은 게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 등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최근 CT나 MRI 같은 장비가 워낙에 보편화가 돼서 활용도는 되게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전신 마취하고 아까 말씀드린 옴니파크, 옴니팩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등을 목이나 요추 부위의 지주막 하강에 주입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척수가 몇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툭 찌르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바깥쪽에 약간 위쪽에 있는 층에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찔러 넣는지 안 넣는지도 사실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숙달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무통주사라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무통주사 같은 것들이 넣을 때 지금 지주막하강에 넣듯이 굉장히 민감한 부위에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취과 의사들이 직접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되게 민감한 작업인데 그냥 사실 이제 뭐 수의사는 전문의도 아니고 마취 전공한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주입 후에 5분간 척수를 따라 공포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척수라는 게 되게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막하강에 안 넣고 엉뚱한 데다 이제 넣게 되면은 쓸데없이 마비가 온다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로 넘어갑시다. 자,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거를 그냥 봐야겠다.